안녕하세요, 한상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는 볼보 XC90 T6입니다. XC90은 볼보의 미드사이즈 SUV인데 지금 보시는 2세대의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모델이죠. 최근 자동차 업계의 가장 큰 트렌드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대형 플랫폼인데, 그러니까 유연한 플랫폼 하나를 만들어서 여러 차종을 쉽게 개발하고 생산할 수 있는 플랫폼이죠. 대표적인 예로는 폭스바겐의 MQB가 있습니다. 볼보 역시도 SPA라고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그 SP 플랫폼에서 나온 첫 번째 모델이 바로 지금 보시는 XC90입니다. XC90에 지금 쓰이고 있는 저 패밀리 룩은 XC90, S90 그리고 V90까지 공통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 XC90이야말로 볼보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미, 그리고 또 볼보의 새로운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XC90의 외관 디자인은 참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XC90을 가장 먼저 본 거는 모터쇼가 아니라 독일 고속도로였는데, 사이드미러에 꽉 차게 들어오는 저 전면의 모습이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잘생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XC90의 전면의 디자인은 상당히 미래적이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존의 그 볼보 디자인의 DNA를 그대로 또 갖고 있죠. 그러니까 멀리서 봐도 볼보인 걸 알 수 있고, 또 상당히 또 눈에 띄는 디자인입니다. 타고 다니면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쳐다봅니다. 그리고 헤드램프에 있는 저 토르의 망치도 상당히 저 특징적인 디자인이죠. XC90의 차체 사이즈는 구형 대비해서 조금씩 커졌습니다. 전장과 전폭은 늘리고 전고는 줄였습니다. 최근 나온 많은 신차들이 전장과 전폭은 늘리고 전고는 줄이면서 좀 스포티한 실루엣 디자인을 추구를 하고 있는데, XC90도 거기에 해당이 됩니다. 육안으로 보면은 이게 신형 XC90은 구형 대비해서 많이 커진 것 같아요. 확 바뀐 앞모습에 비해서 뒷모습은 좀 구형의 모습이 약간은 남아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 트렁크 게이트에는 XC90 배지랑 T6, 그러니까 차급을 나타내는 T6 배지가 붙어 있고요. 저 오른쪽에 트림을 나타내는 인스크립션 배지도 같이 붙어 있습니다. 참고로 인스크립션 배지는 이 트렁크뿐만 아니라 측면에도 붙어 있습니다. 타이어는 콘티넨탈의 콘티 스포트 콘택트 5, 사이즈는 275에 45와 20입니다. 그때 시승회 때 탔던 T8 같은 경우에는 21인치 휠이 끼어 있었는데 좀 과하다고 느꼈거든요. 이 T6의 경우에는 20인치만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참고로 R 디자인은 22인치까지 고를 수 있다고 하죠. 이 타이어의 트레드 웨어는 420입니다. 볼보 XC90의 실내는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이 디자인부터 소재까지 해서 흠잡을 부분이 없을 뿐더러 동급에서는 이 실내가 가장 좋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시승차는 상위 트림인 인스크립션이거든요. 모멘텀의 경우에는 이 정도의 뭐 화려함이나 그런 건 아닙니다. XC90의 경우에는 제가 볼보를 탈 때마다 항상 느낀 건, 이 실내에 딱 앉으면은 뭔가 좀 거실 같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하거든요. 이 XC90도 마찬가지예요. 앉으면은 굉장히 편하고 고급스럽다, 그리고 편안하다, 그런 느낌이 강합니다. 실내의 다른 부분에 비해서 운전대의 디자인은 좀 약간 평범하죠. 좌측 스포크에는 그러니까 주행 보조 장치 ACC나 스티어링 어시스트 등의 버튼 등이 모여 있고요. 우측에는 트릭 컴퓨터와 음성 인식 등의 버튼 등이 모여 있습니다. XC90의 시트는 정말 최고 수준인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기능이 많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시트의 기본 성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안락함이 참 뛰어나거든요. 엉덩이는 물론 옆구리까지 잡아주는 기능이 아주 뛰어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요추 부분 있잖아요. 허리 받쳐주는 그 부분이 완전히 푹 꺼지는 것을 선호를 하는데, 이 시트의 경우에는 그 조절폭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저처럼 푹 꺼지는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완전히 툭 튀어나와서 받쳐주는 걸 선호하는 사람 모두 이렇게 만족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 시트 개별적인 조절은 이 앞쪽에 보시면 이렇게 둥그런 내방향 키가 있잖아요. 저걸로 개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쿠션의 경우에도 앞부분과 뒷부분의 높낮이를 따로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도어 트림의 디자인도 상당히 화려합니다. 나무와 가죽 여러 가지 좋은 소재들을 잘 사용을 했고요. 이 도어 트림에서 가장 좋은 부분은 이거 같아요. 이 손잡이가 금속인데, 이 손잡이 당길 때의 그 느낌이나 손에 그 감기는 감촉이 상당히 좋습니다. 도어 포켓은
뭐 충분하게 넓은 편인데요. 제가 전에 그 시승회 때도 말씀을 한번 드렸는데 이 XC90은 눈에 잘 안 보이는 부분까지도 소재가 되게 좋아요. 예를 들면은 저 도어 포켓 아래쪽 바닥은 보통 거긴 잘 신경을 안 쓰는데 XC90 같은 경우에는 거기까지도 소재가 균일하게 괜찮습니다. 모니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로형 타입인데 테슬라 모델 S 이후로 이렇게 세로형 타입이 조금씩 하나 둘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XC90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에 진짜 모든 걸 다 통합을 시켜서 모니터 주변에 보시면은 버튼이 없어요. 버튼이 딱 하나 있죠. 이게 지금 홈 버튼인데 이게 홈 버튼이면서 뒤로 가기 버튼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홈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화면이 이런 메뉴가 뜨고요. 내비게이션 여기서부터는 이제 전부 터치 스크린으로 하는 거죠. 내비게이션 화면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 최대를 누르면은 전체 화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최소 화면이 있을 때는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에 뭐 미디어, 라디오, 전화기, 그리고 밑에는 이제 따로 여기 항상 뭐 공조 장치 메뉴가 뜹니다. 이 버튼을 다 없애다 보니까 좀 사실 불편한 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제가 지금처럼 보통 아마 내비게이션을 보고 다니실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지금 바람 세기를 조절을 하거나 뭐 공조장치를 조절을 하고 싶을 때는 여기서 한번 더 눌러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밑에 이렇게 있으면 이게 바로바로 하는데 이거는 만약에 이제 바람 세기를 좀 세게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한 번을 더 거쳐야 되니까 그런 건 좀 불편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XC90의 모니터는 화질이 진짜 좋아요. 그 메뉴 화질도 좋고 그리고 아이콘 같은 그 폰트도 굉장히 예쁘고요. 그리고 여기로 또 들어가면은 여기 이제 설정이 있는데 설정에 가면 또 이렇게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짧은 시간에 이렇게 일일이 좀 다 파악하기가 이렇게 어려울 만큼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어요. HUD도 지금 이렇게 있고, 그래도 뒤로 가기 버튼은 밑에 있으니까 좀 낫네요. 인텔리 세이프 같은 경우에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XC90에 굉장히 많은 그 전국적 안전 장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현존하는 뭐 대부분의 그 안전 장비들은 거의 다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주차 보조 장치 같은 경우에도 파크 아웃도 있더라고요. 이 XC90은. 그러니까 빠져나가는 그런 주차되어 있는 상태에서 빠져나가는 것을 보조해주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긴 이런 공조장치의 온도 조절 같은 메뉴도 상당히 세분화되어 있죠. 그래서 이 동급에서는 이 메뉴가 이런 이 기능들이 가장 많은 게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참고로 사용 설명서 이제 전자식 매뉴얼이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매뉴얼이 이제 책이 아니라 대부분 다 이렇게 전자식으로 나오는 추세인데 XC90도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익스테리어에 들어가서 예를 들면 이렇게 또 설명이 나오죠. 그리고 이 화면에서 이제 다른 더 기능을 보려면 이렇게 스크롤을 하면 돼요. 여기 보시면 여기 차량 기능에 주요 기능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다 이거 그러니까 레인 키핑 같은 것도 사용을 활성화하냐 안 하냐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ESP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ESC의 개입을 조금 더 넣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진짜 많네요. 그리고 HUD 크루즈 컨트롤도 따로 있고, 예. 코너링 조명 활성 여부도 있고요. 진짜 많네요. 그리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차량 상태. 근데 이건 뒤로 가기가 이거구나. 이거는 이제 주행과 관련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는 거죠.
지금은 미디어 화면이고요. 여기서 이제 USB를 누르면 USB 이제 파일 연결이 되는 거죠. 저는 그 막귀라서 오디오 오디오 질을 잘 못 느끼겠어요. 이 모니터 밑에는 딱 아주 진짜 최소한의 이 다이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오디오 볼륨 조절이고요. 이거는 뭐 선곡이나 오디오 선곡이나 다음 곡 뭐 넘어가는 그런 거고요. 예, 그리고 이거는 이제 비상등이고요. 이 맨 끝에 있는 이거는 글로우 박스 여는 건데, 글로우 박스도 이게 크기가 2단이에요. 크기도 뭐 충분한 편입니다. XC90에는 그 오르페스 그 크리스탈 기어 레버가 적용이 된다고 하는데, 지금 이 차에는 그거는 T8 모델에만 적용이 된다고 하죠. 이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크리스탈 그게 워낙 이뻐서 좀, 확실히 그거보다는 좀 덜 예쁜 것 같아요. 이쪽에는, 이 옆에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되게 자잘하게 수납함을 좀 많이 마련해 놨어요. 요만큼 있는데 이것도 뭐 은근 쓸만 하겠죠. 그리고 이 덮개가 상당히 길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컵홀더가 2개가 있고, 여기에 또 따로 무슨 물건을 놓을 수 있게 이렇게 마련을 해놨습니다. 이 XC90의 이 스타트 시동 버튼은 좀 특이하죠. 예, 요즘에는 보통 이렇게 누르는 거잖아요. 근데 XC90은 이렇게 돌려요. 예, 지금 제가 껐습니다. 끄고 브레이크 페달 밟고 이렇게 한번 살짝 돌리면은 시동이 켜지는데, 뭔가 좀 아날로그적인 감성을 살리려고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드라이브 모드인데, 드라이브는 선택할 때 바로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이렇게 뜨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시승회 때 봤던 2016년형은 이 CD 플레이어가 여기 있어갖고, 안 그래도 이게 센터 콘솔 박스가 큰 편이 아닌데 더 좁았죠. 근데 지금 팔리는 2017년형의 경우에는 CD 플레이어가 지금 없는, 아마 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상관은 없다고 보지만,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센터 콘솔 박스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닙니다. 그리고 2016년형은 USB가 하나였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17년형은 USB가 2개입니다. XC90은 후방 카메라의 화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지금 이거 라인 표시고요. 줌 누르면 더 확대해도 되죠. 굉장히 여러 가지 기능이 있고, 특히 이제 460도 보기를 하면은 차 전체를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것처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참고로 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키 색깔과 내장재 색깔이 같이 간다고 하죠. 그리고 약간 좀 특이하게, 보통 자동차 키의 이 버튼들은 이 앞쪽에 있잖아요. 근데 이 XC90은 옆에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좀 잘 안 보이고, 좀 뭐랄까, 누를 때 이렇게 조작 편의성이 약간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해요. 어쨌거나 근데 키 자체는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이 커버도 또 교체를 할 수가 있다고 하죠. 최근 추세대로 계기판도 전부 디지털이죠. 이 왼쪽에 있는 이 내방향 키, 스포크에 있는 내방향 키를 조작을 하면은, 여기서 이제 ACC와 뭐 그 스티어링 어시스트 활성화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정지 상태에서 안 되고요. 그리고 이 왼쪽에 있는 키는 여기 지금 이제 트리 컴퓨터 메뉴이고요. 이런 메뉴들의 표시 여부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한 바퀴 이렇게, 그러니까 메뉴가 한 바퀴 도는 건 안 되고, 꼭 다시 역방향으로 가는 게 약간 좀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 있는 큰 액정은 이제 여기에 USB의 정보나 내비게이션이 연동이 되고요. 2열의 무릎 공간은 슬라이딩 하기 나름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카메라 가장 앞쪽에 있는 거는 제가 최대한 1열 시트로 슬라이딩 한 상태이고요. 저쪽에 이제 6 부분은 최대한 트렁크 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입니다. 이쪽 가장 앞쪽에 있는 시트의 경우에 저렇게 슬라이딩을 시켜 놓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앉았을 경우에 무릎과 앞 시트 사이에 주먹이 하나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이 앉으면 그냥 기본적인 무릎 공간만 있는 정도이고, 그리고 반대로 저렇게 트렁크 쪽으로 최대한 슬라이딩을 시키면은 무릎 공간이 주먹 2개 반 정도 돼요. 그러니까 아주 넉넉한 공간을 확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3열 승객의 탑승 여부에 따라서 슬라이딩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열 시트의 등받이 각도 조절은 그렇게 각도 조절 폭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에요. 제가 지금 보시는 이쪽 카메라에 가장 가까운 쪽의 시트가 최대한 트렁크 쪽으로 눕혀놓은 상태이거든요. 지금은 이제 슬라이딩 최대한 뒤로 밀어놓은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여기에 주먹 2개 반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무릎 공간은, 그러니까 최대한 뒤로 밀었을 경우에는 무릎 공간은 충분한 편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는 이렇게 따로 2열 승객은 공조형식 액정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따로 이렇게 액정이 꽤 크죠. 2열 시트를 위한 액정 치고는. 이건 좀 굉장히 고급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에는 220 단자가 또 있고요. 밑에는 또 여기 120V가 있고요. 이런 건 좀 잘 돼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여기 이 시트 여기에 이게 지금 스웨덴 국기 아닌가요? 암레스트는 얇은데 굉장히 탄탄하네요. 이쪽에 있는 플라스틱도 괜찮은 편이고요. 여기 누르면 이제 컵홀더 2개가 나오죠. 그리고 이 파노라마 썬루프의 경우에도 이 면적이 꽤 넓어요. 제 뒤통수까지 오네요. 면적이. 그러니까 꽤 넓다고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이런 부분에 이 조명 같은 것도 꽤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2열 유리는 이제 끝까지 내려갑니다. 3열 시트까지 사용했을 때의 트렁크 공간은 이렇습니다. 3열 시트까지 사용한 것 치고는 트렁크 공간이 괜찮은 편이죠. 이 뒤에는 이렇게 이 고리가 양쪽에 하나씩 있고요. 그리고 이쪽 편에는 이제 12V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수납함이 이거는 이쪽을 열면 얇은 물건을 넣을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는 또 이렇게 좀 비스듬하게 이렇게 좀 꽤 괜찮은 공간이 있죠. 지금 제가 3열에 앉아 있는데요. 2열 시트, 지금 2열 시트는 최대한 저쪽으로 슬라이딩 시켜놓은 상태거든요. 이 상태에서는 무릎 공간이 충분해요. 그러니까 주먹 한 2개 조금 안 되게 들어가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죠. 반대로 이쪽 편의 시트는 최대한 트렁크 쪽으로 밀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러면은 성인이 앉기에는 무릎 공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싶네요. 물론 이거 좀 조절하기 나름이죠. 그리고 3열에는 3열 승객을 위해서 이렇게 양쪽에 이 수납 공간, 컵홀더가 양쪽에 동일하게 마련이 되고요. 송풍구도 따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3열 승객이 하차를 할 때는 요 고리를 누르고 이렇게 밀면은 이렇게 같이 밀리는데, 지금 이게 고장이 났는지 여기 다시 이게 되돌아오거든요. 그때 시승회 때 김은기 기자, 동아닷컴의 김은기 기자도 얘기를 했는데, 이쪽 부분에 이 고리가 좀 약해 보인다 그때 그랬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 차도 고장이 난 것 같아요. 2, 3열 시트를 모두 접으면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큰 공간이 생깁니다. 근데 XC90 정도면은 이 3열 시트 접는 거는 최소한 접는 거라도 전동식, 그러니까 트렁크 쪽에서 이렇게 줄을 당기면 접힌다거나 편다거나 그럴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는 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XC90은 플랫폼도 새로 선보였지만 엔진도 새로 선보였죠. 그러니까 엔진의 경우에는 1969cc로 배기량이 전부 같아요. 가솔린이든 디젤이든. 그러니까 VEA라고 새로운 엔진 모듈러 플랫폼에서 나온 엔진들이 탑재가 되고 있습니다. T6의 경우에는 굉장히 특이하게 슈퍼차저와 터보가 같이 적용이 됐죠. 슈퍼차저와 터보가 같이 적용된 엔진이 사실 굉장히 드물거든요. 아주 옛날에 란치아 델타 렐리카에 1.8L에 한번 선보였다가 한동안 소식이 없다가 폭스바겐이 1.4에 선보인 적이 있죠. 그리고 지금 다시 볼보가 2L의 슈퍼차저와
터보 엔진을 같이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슈퍼차저의 그러니까 장점과 슈퍼차저와 터보의 장점을 모두 합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최고 출력은 320마력이고 최대 토크는 40.8kg입니다. 그러니까 출력이랑 토크랑 보면은 예전에 쓰던 뭐 야마의 V8과 뭐 거의 같은 엔진 또 그 이상의 힘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에어컨 안 튼 상태이고요. 이 XC90 이 T6가 이 공회전 상태에서 아주 조용한 차는 아니에요. 그냥 평균적인 것 같아요. 보통 이 가솔린 엔진이면은 사실 보통 거의 소리가 잘 안 들리잖아요, 공회전에서. 근데 이 T6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는 이제 소리가 좀 들려요. 그리고 참고로 제가 지금 일부러 안전벨트 안 매고 잠시 이렇게 운전을 해볼게요. 왜냐면 이 안전벨트 안 매면 보통 경고음이 울리잖아요. 근데 XC90은 이 경고음이 꽤나 무슨 멜로디컬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일부러 안전벨트 안 매고 잠시만 주행을 해보겠습니다. 이 T6는 4기통인데 4기통 지금 소리가 나죠. 근데 소리가 꼭 무슨 음악 소리 같죠. 그리고 조금 지나면 소리가 좀 더 음량이 커지는데 좀 더 멜로디컬해져요. 보통 푸조 시트로엔 같은 경우는 안전벨트 안 매면 굉장히 듣기 싫은 소리를 내잖아요. 근데 XC90은 그 반대예요. 이제 안전벨트 매겠습니다. XC90 이 4기통은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출력의 수치로 보면은 8기통 자연흡기 예전에 쓰던 그 야마 거랑 거의 뭐 같은 힘 또는 그 이상의 힘을 내는데 운전을 해보면은 그러니까 일상적인 용도에서는 이렇게 작은 엔진, 그러니까 4기통 2.0이라는 생각이 별로 안 들어요. 초반에 반응성도 괜찮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차가 그러니까 슈퍼차저를 쓴 이유가, 그러니까 자연흡기만큼 슈퍼차저의 특징이 이제 엔진 시작 돌아가면서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반응이 빠른 건데 그런 효과를 노린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초반 토크가 괜찮아요. 그러니까 초반에 아주 강한 토크를 낸다기보다는 그냥 반응이 좀 이렇게 빠르게 나와요. 그리고 엔진 소리, 그러니까 공회전 엔진 소리는 약간 좀 있지만 주행할 때의 소리는 또 그렇게 큰 편은 아니고요. 그리고 엔진 소리가 음색이 좀 듣기가 좋아요. 뭔가 좀 이렇게 기계적인 소리 음색을 내면서도, 그러니까 지금 막 기계가 좀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근데 그 소리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거든요. 주행 모드는 에코와 컴포트 그리고 오프로드 다이내믹 4가지가 있는데, 오프로드는 이제 지금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 모드로 바꾸니까 이쪽 계기판의 디자인이 바뀌네요. 에코 모드는 이제 연비 위주의 모드인데, 에코 모드로 사용을 하면은 이 반응성이 좀 눈에 띄게 떨어져요. 그러니까 연비를 위해서 이렇게 세팅을 한 거죠. 반대로 이제 컴포트가 이제 노말에 해당이 되는데, 컴포트로 사용하면은 반응이 조금 더 살아나거든요. 근데 확실히 컴포트에서도 이렇게 킥다운을 하면은 좀 뭐라 그럴까, 한 반박 정도 느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즉각적으로 이렇게 반응이 확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다이내믹으로 바꾸면, 참고로 XC90은 다이내믹과 이 컴포트의 차이가 좀 많이 커요. 다이내믹으로 바꾸면은 이 엔진 반응이 이렇게 대번에 틀려져요. 그러니까 가속페달 지금 조금만 밟아도 이렇게 초기에 이렇게 확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차이가 좀 많이, 그러니까 컴포트와 다이내믹의 차이가 크니까 요건 좀 이렇게 만족스럽네요. 이 반응이 되게 빨라집니다. 그리고 이 정도 차의 성격이면은 패들 시프트가 있어도 될 건데, 이제 패들 시프트가 좀 없는 건 또 약간 아쉽다고 할 수 있겠어요. ESC 지금 ESC 스포츠 모드로 달렸는데, 아까 ESC 아닐 때와 좀 차이가 있긴 하네요. 방금 그 코너 진입할 때 그 초반에는 좀 이렇게 제어가 확 많이 들어갔는데, 계속 밟으니까 확실히 좀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와 비교를 해서 확실히 좀 더 엔진 출력을 좀 더 살려주는 그런 세팅이 되네요. 이 차가 근데 그 제가 그 시승회 때 D5랑 T8을 그때 시승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분명히 이 차는 좀 요즘 차로는 드물게 하체가 너무 단단하다, 서스펜이 너무 단단해서 승차감이 떨어진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때 뭐 그리고 그 얘기는 또 저만 한 게 아니라 다른 기자들도 했는데, 지금 이 차는 또 되게 많이 달라요. 이 차는 저 아까 처음에 딱 탔을 때 완전 하체만 보면은 그 시승에 탔던 D5 T8과 완전히 다른 차예요. 그러니까 하체 세팅이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 차가 좀 더 부드러워요. 서스펜션이 부드러워지니까 승차감이 그때 탔던 D5 T8보다 훨씬 좋아요. 그래서 그때 탔던 거보다 이 차가 뭐라 그럴까, 승차감도 그렇고, 아이고 잘 도네요. 이 차는 사실 저 ESC 이거 끄면은, 이거 스포츠 모드가 아니면은 그 코너에서 좀 뭐라 그럴까, 좀 제어가 좀 되게 많이 들어갔거든요. 근데 이 스포츠 모드로 달리니까 이게 한결 재미가 있네요. 훨씬 코너 속도도 빠르고, 안 그러면은 이 차 그 엔진 출력을 좀 많이 줄이거든요. 스포츠 모드가 아닐 때, 그냥 모드일 때는. 그래서 하체 얘기를 다시 해보면은, 이게 하체가 그때 시승 때 탔던 차들 D5, T8과 완전히 달라요. 이게 지금 연식 변경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T6가 D5, T8과 좀 하체가 다른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탔던 그 두 대의 차와는 하체가 훨씬 부드러워요. 그러니까 운전을 하면은 훨씬 이게 여유가 있거든요. 그때 탔던 그 D5와 T8은 이거 완전 2000년대 초반에 그 독일 차처럼 굉장히 단단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주행 안정성은 정말 좋은데 승차감은 좀 떨어진다라고 제가 그때 얘기를 했고, 그리고 댓글로도 그렇게 답변을 드렸는데, 이 차는 그렇진 않네요. 그 승차감에서 차이가 훨씬 있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취향으로는 지금 타고 있는 T6가 승차감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그렇다고 해도 이 차가 SUV인 것을 감안을 하면은 하체는 비교적 단단한 편이고 상하의 이 움직임도 좀 적은 편이에요. 근데 이 정도면은 뭐 승차감이나 주행 안정성은 뭐 둘 다 어느 정도 만족을 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XC90 T6는 뭐 다른 엔진 소리나 이런 건 뭐 주행 중에 방음이 잘 되는데 유독 좀 타이어 소음이 좀 많이 부각이 되네요. 제가 지금 80 정도로 달려도 이 타이어 구르는 소리가 좀 이렇게 많이 좀 들리는 편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저 ESC 스포츠 모드가 아니고 노멀 모드입니다. 그러면 확실히 좀 이렇게 출력을 이렇게 많이 좀 줄이네요. 그러니까 출력도 많이 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다시 저 출력을 살려주는 좀 시점도 조금 늦고, 확실히 저 스포츠 모드와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T6 엔진은 이 중저속 토크에 좀 초점이 맞춰진 것 같아요. 킥다운에서 쭉 밟으면은 중간 영역까지는 뭐 이렇게 큰 힘이 나오고요. 참고로 이 슈퍼차저 엔진은 3500rpm까지만 돌고 그 이후에는 터보만 이제 작동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속을 쭉 해보면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그 엔진은 좀 강한 힘을 내긴 내는데 차가 좀 이렇게 많이 무겁다, 좀 그런 느낌은 있어요. 그러니까 일상 영역으로 사용하는 속도에서는 뭐 큰 문제는 없는데, 고속으로 뻗는 힘은 좀 처지는 편입니다. 참고로 이 차가 제원상의 제로백, 그러니까 정지에서 100km까지 가속시간은 6.3초고 최고속도는 230km인데 제원상 최고속도는 뭐 이해는 가는데 제원상 그 최고속도까지 이게 나갈까 좀 싶을 정도로 어느 정도 이제 고속 영역에 올라가면은 가속력이 좀 되게 이렇게 좀 둔화가 되거든요. 참고로 그런 면은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D5와 T8을 탔을 때는 하체가 굉장히 단단했잖아요. 그래서 뭐라 그럴까, 이 주행 안정성이 굉장히 탄탄했거든요, 진짜. 그래서 뭐
차선을 변경할 때나 아니면 코너 돌아갈 때 이게 이렇게 이 덩치의 SUV 치고는 이 이렇게 좌우로 이렇게 움직이는 보디 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래서 약간 진짜 주행하면서 정말 탄탄하구나 싶었는데, 이 차의 경우에는 이제 하체가 좀 부드러워지면서 승차감은 이제 월등히 좋아졌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 그 고속 안정성은 앞서 말한 그 두 차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좀 직진할 때도 약간 좀 이렇게 좀 좌우로 좀 흔들림이 있고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뭐 심한 건 아니지만 아주 잘 못 느낄 수도 있는 거지만 노면도 약간 좀 타는 현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월등한 승차감은 얻은 대신 탄탄한 고속 안정성은 조금 떨어졌다. 제가 그 시승에 때 탔던 D5 T8에 비하면 그렇게 좀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은 다시 ESP 스포츠 모드를 켰습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저 제어가 조금 잠깐 순간적으로 들어갔다가 빠지고 그러네요. 그냥 계속 이렇게 살려두면은 더 좋을 것 같은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오버하는 것 같다 싶으면 자기가 이렇게 좀 이렇게 순간적으로 딱 이렇게 줄였다가 빠지고 그러는 것 같아요. 어쨌거나 그냥 일반 모드에 비해서는 월등히 재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XC90 역시도 이제 스티어링 어시스트가 있죠. 스티어링 어시스트의 경우에는 이 운전대 스포크, 왼쪽 스포크 버튼으로 활성화를 하는데, 이 누르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운전대 녹색 불이 뜨잖아요. 그러면 지금 자기가 이제 스스로 차선을 인지를 해서 부분적인 자율주행이 되는 거죠. 제가 오다가다 이 XC90의 자율주행을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 계속 써봤는데, 이 성능이 거의 가장 좋은 차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차라면은 아우디 Q7, 아우디 신형 Q7 그리고 벤츠 뉴 E클래스인데 그 차들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이 스티어링 어시스트 제어하는 게 되게 좋아요. 지금 그러니까 딱 차선을만 지키는 게 아니라 차선 가운데로 좀 정확하게 가거든요. 거기다가 가속할 때에도 이 차선을 잘 지켜서 가죠. 진짜 차선 지키는 능력이 참 좋네요. 그리고 이 차도 한 대략 한 15초 정도가 지나면은 이제 경고음이 뜨죠. 잡으라고. 근데 이제 계속 안 잡고 있으면은 이제 해제가 되거든요. 이렇게 해제가 되는데, 보통 다른 차들의 경우에는 해제가 됐을 경우에 이렇게 핸들 운전대에 잠깐 만져주면 다시 재활성화가 되는데, XC90은 안 그래요. XC90은 이 버튼 한번 다시 또 눌러줘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운전대 살짝 이렇게 만져주는 거보다는 조금 좀 약간 편의성 면에서 약간 떨어진다. 워낙 편한 것만 찾아서 그런지 약간 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XC90의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참 좋더군요. 가속력은 그 출력의 수치에 비해서 조금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특히 이제 고속력에서 느꼈는데, 이 차는 이게 브레이크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차가 낼 수 있는 제원상 최고 속도까지는 아니고 그 부근에서 이제 급제동 했을 때, 첫 번째 급제동 했을 때 무슨 스위치처럼 딸깍하고서 초반 응답성이 굉장히 좋아요. 제동력이 팍 쓰는데 진짜 이 페달의 감각도 좋지만 첫 제동에서 밟았을 때 아주 즉각적으로 이 반응도 빠르고 속도가 확 줄어드는 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제동력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줄 수가 있고, 두 번째 제동에서는 좀 페이드가 생겼는데 그러니까 브레이크 페달에서 페이드가 생기는 게에도 불구하고 거의 첫 번째 제동의 80% 성능은 또 유지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XC90 T6의 이 브레이크 성능, 제동력은 상당히 좋은 점수를 줘도 될 것 같습니다. XC90 단점 몇 가지를 들어보자면, 일단 실용 영역에서의 동력 성능은 충분한데 그 출력의 수치에 비해서 고속까지 뻗는 힘은 조금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탄탄했던 그 D5와 T8에 비하면은 고속으로 주행을 할 때 좀 직진성이 좀 떨어지는 면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녹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이 HUD 패널과 이 안전벨트 이 체결 부위 있잖아요. 여기서 간헐적으로 좀 소리가 나요. 그리고 이 모니터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라 그럴까, 이제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사용하다가 공중양태 들어가면은 조작할 때 한 번 더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이 모니터 안에 굉장히 많은 메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주행 중에는 좀 이렇게 쉽게 좀 찾기가 힘들 정도로 좀 이렇게 조작 편의성은 조금 떨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단점은 이 정도고, 전체적으로 보면 XC90은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입니다. 저는 일단 이 XC90은 안팎 디자인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특히 실내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소재도 좋지만 그 특유의 그 볼보 분위기가 있거든요. 이렇게 차에 탔을 때 뭔가 좀 거실 같다, 편안하다, 그런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이 XC90 역시도 실내에 그런 볼보 특유의 감성이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요즘에 뭐 급브레이크를 하거나 뭐 이렇게 위험 상황이 닥치면은 안전벨트를 조여주는 기능은 뭐 여러 차에 있잖아요. 근데 이 XC90은 유달리 좀 더 조이는 것 같아요. 고속으로 달리다가 이렇게 약간 이렇게 좀 노면차가 있는 곳 있잖아요. 거기 이렇게 풍 하고 이렇게 지나갔는데, 그때가 되니까 이 차가 위험 상황으로 판단을 하고 이 안전벨트를 조이는데 뭐랄까, 이게 진짜 헉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조이더라고요. 보통 이 안전벨트 조이는 기능은 벤츠가 제일 세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제가 경험한 바로는 벤츠가 제일 센데, 그거보다도 더 진짜 헉 하고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조여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이게 심리적인 되게 안정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번 조이면은 중간에 조금 풀어주긴 하는데, 완전히 차가 멈추고 시동이 꺼질 때까지는 이렇게 원래대로 이렇게 장력이 풀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어쨌거나 그런 것도 볼보가 이제 추구하는 그런 안전 기술의 하나라고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XC90은 아무래도 이 독일 차의 그 비슷한 사이즈의 SUV와 경쟁을 하는데, 기존 그 XC90은 사실 그렇게 많이 팔리는 차가 아니었는데, 이 XC90은 독일 브랜드의 그 비슷한 사이즈 SUV와 비교해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이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이로써 볼보 XC90 T6의 시승을 마치겠습니다.